나는 며느리가 주말마다 친정에 간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웃고 넘겼다. 부모를 챙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잘했다며 칭찬까지 했다. 그런데 결혼 10년이 넘도록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명절 끝나자마자 친정 가야 해요가 자동처럼 튀어나왔고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면 아예 짐을 싸서 친정에 붙어 살았다. 아들은 그때마다 혼자 남아 집을 치웠고 아이들 숙제도 챙겼다. 그런 날들이 쌓여 어느 토요일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좀 와줄 수 있어?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웃음도 없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바로 전철을 타고 아들 집으로 갔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오시기 전에 나가야겠다. 애들 신발 신어. 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아이들 손을 끌고 바람처럼 나가버렸다. 어머님, 저 오늘 친정 가요. 급해서요. 눈도 안 마주친 채였다. 집 안에 들어서자 냄새부터 달랐다.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싱크대가 보이지 않았고 거실 바닥엔 장난감과 과자 봉지가 흩어져 있었다. 아들은 소파에 기대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다. 아들아, 밥은 먹었니? 아들은 냉장고를 가리키며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부터 봐야죠.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말이 막혔다. 반찬은커녕 김치 한 통도 없었고 텅 빈 칸 사이로 물병 하나만 덩그러니 굴러다녔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주말마다 이래요. 와이프는 친정 가고 애들은 따라가고 저는 그냥 남는 사람처럼. 그 말이 내 마음을 찢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정 잘 다녀왔니? 멈칫하던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네,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주말은 원래 친정이죠. 나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리고 나는 다음 질문을 꺼내려다 손에 힘을 꽉 주었다. 그날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며느리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주말은 제가 쉬어야 하는 날이잖아요. 친정 가서 쉬는 게 뭐가 문제예요? 쉬는 날이라는 말이 내 귀에 칼처럼 꽂혔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럼 우리 아들 있는 집은 쉬는 곳이 아니니? 잠깐 정적. 며느리는 웃음기 섞인 한숨을 내쉬더니 더 선명하게 말했다. 솔직히요? 시댁은 늘 평가받는 자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눈치 보이고 나는 목이 메어도 차분하게 이어갔다. 며느리 사돈 생신상 갈비찜 누가 했니? 제가요. 사돈 환갑 잔치 누가 준비했니? 저요. 추석 때 대청소, 제사 음식, 잔소리 들으면서도 손님상 차린 사람 다 너지? 네, 그렇죠. 나는 한 박자 쉬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집은 왜 비워두니? 설거지, 밥, 아이들. 그건 누가 책임지니?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확 변했다. 어머님, 그건 남편이 할 일도 있잖아요. 남편도 부모잖아요. 맞아. 그런데 내가 친정 가면 남편은 혼자 남지. 혼자 남으라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멈칫하더니 며느리는 결정타를 던졌다. 저희 엄마는요, 제가 없으면 밥도 못 드세요. 근데 시댁은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있잖아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내 남편도 가족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다. 어머님, 가족이면 다 참고 살아야 해요? 그 논리면 시어머니도 친정엄마처럼 모셔야죠? 나는 화가 치밀었지만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너더러 친정 가지 말라 했니? 다만 집을 비워두지 말자.
아들을 사람 취급은 하자. 그 말이야. 그런데 며느리는 뜻밖의 말을 했다. 어머님, 남편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건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예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돈을 벌어오면 제가 왜 친정 가겠어요? 친정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가는 거죠. 남편이 저를 편하게 못 해주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며느리가 친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떠올랐다. 며느리의 친정 단톡방에서 돌았다는 한 문장. 시댁은 빈 껍데기야. 돈도 없고 사랑도 없어. 그걸 들은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귀에서 울렸다. 능력이 없어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대신 아들의 결혼 10년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아들은 야근을 해도 집에 오면 아이를 씻겼고 주말마다 청소를 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주말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며느리의 친정 근처로 갔다. 마침 아이들 유치원 친구 엄마를 통해 며느리가 친정에서 모임을 자주 한다는 카페를 알게 됐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와 사돈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 얼굴을 보자 잠깐 굳었지만 며느리는 먼저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저희 친정까지 사돈은 더 노골적이었다. 아이고,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나는 자리에 앉지 않고 말했다. 급한 일 있어요. 우리 아들 집을 비워두고 주말마다 여기 오는 이유를 오늘은 분명히 듣고 싶어서요. 그때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시댁에 가면 숨이 막혀요. 거긴 제 집이 아니라 남편 집이잖아요. 사돈이 맞장구 쳤다.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아요. 시댁이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없는 집이면 더 피곤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없는 집이라니요? 사돈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 뭐 솔직히 아드님이 집안 책임질 만큼 벌이는 없잖아요. 우리 딸이 맞벌이로 메꾸는 거고. 그 말에 며느리는 더 과감해졌다.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는요. 시댁은 최소한의 예의만 지켜라 그래요. 감정 소모하지 말고. 나는 그대로 물었다. 그럼 아들은 뭐니? 예의만 지키면 되는 남이니? 며느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남편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지만 시댁은 제가 선택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사돈은 그 위에 더 얹었다. 우리 딸이 주말에 친정 오는 건 당연해요. 남편 집은 불편하니까. 싫으면 아드님이 더 잘하면 되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건 대화가 아니다라는 걸 느꼈다. 나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주말마다 친정, 집은 방치, 아들은 방치. 그 끝이 뭐니? 며느리는 씩 웃더니 한마디로 못을 박았다. 어머님, 저 애들만 데리고 살 생각도 해봤어요. 남편이랑은 요즘 필요가 없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내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들 편이 되기로.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 오늘 저녁 엄마가 가서 이야기하자. 아들은 대답 대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저녁 나는 아들 집 식탁에 앉았다. 아들은 내 눈을 피했고 집안은 또 엉망이었다.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다. 친정에서 막 돌아온 얼굴이었다. 나는 단도직입으로 말했다. 나 오늘 내 친정에서 다 들었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어머님, 남의 집까지 찾아가서 감시하셨어요? 와, 진짜 무섭다. 아들이 작게 말했다.
여보, 그만해. 그러자 며느리는 아들을 향해 폭발했다. 당신이 뭘 그만해? 당신이 뭘 했는데? 그리고 내 앞에서 믿기 힘든 막장 발언이 튀어나왔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주말마다 친정 가는 거요. 남편이랑 있는 게 더 피곤해서예요. 같이 있으면 짜증만 나요. 나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그럼 왜 결혼을 했니?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땐 그냥 결혼해야 할 나이였고 조건이 그나마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때 며느리가 아들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요, 저 친정에서 다 얘기했어요. 이혼하면 애들은 내가 데려가고 양육비는 당신이 내면 돼요. 당신은 어차피 애들 케어는 못하잖아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진심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내게 들이밀었다. 그 안에는 이혼 준비 체크리스트와 재산 분할 계산이 정리돼 있었다. 나는 멍해졌다. 준비를 이미 해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정말 끝장이었다. 어머님, 시댁이 돈이 없으니까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애들은 제가 키우면 돼요. 대신 아드님 월급은 꼬박꼬박.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지금 사람을 돈으로만 봐? 며느리는 오히려 소리쳤다. 그럼 사랑으로 먹고 살아요? 사랑은 통장에 안 찍혀요. 그 순간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너도 내 인생 살아. 며느리는 비웃으며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마지막으로 돌이켜 말했다. 어머님 잘 생각하세요. 이혼하면요. 당신 아들은 혼자예요. 애도 집도 가족도 다 잃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도 사람은 지켜야지.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울었다. 그리고 다음 주 며느리는 정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돌아온 건 종이 한 장, 이혼 조정 신청서뿐이었다. 숨이 턱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뒤 집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주말마다 울리던 친정 전화도 모두 사라졌죠. 아들은 며칠을 말없이 지냈습니다.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불 꺼진 집에 혼자 앉아 그냥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요. 지금이 더 숨이 쉬어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여러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양육비, 진명의 이야기까지.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자. 더 이상 감정으로는 안 된다. 이혼 조정날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아이들을 내세우며 말했죠. 애들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양보해야죠.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권을 지켰고 재산은 법대로 정리됐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취급 못 받던 남편에서 스스로를 끌어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냉장고엔 반찬이 있었고 설거지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그날 우리는 소박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도 비교도 평가도 없이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이 사람을 외롭게 하면 그건 결혼이 아니더라. 이제야 알겠어.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을 한번 두드려줬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지금도 친정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아이들 앞에서 아들을 흉본다지만 아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며느리를 잃은 게 아니라 아들을 되찾았다는 걸. 결혼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거라는 걸. 이제 우리 집 주말은 다시 숨을 쉽니다.